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45분이고요 오늘은 8월 12일 허은하 의원님을 만나러 국회 가는 날입니다. 서울로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열차가 올 것 같아요. 제가 타는 기차가 48분 기차인데 1시간 만에 준비를 마치고 신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3대 청소년 권익위원회 의원 이상목입니다. 정말 2시간의 장장 끝에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서울이 지금 날씨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니까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좀 축복받은 것 같은데 국회에 간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막 네가 거길 왜 가냐면서 막 놀리더라고요, 저한테. 기자회견실이 있는 국회 소통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국회 소통관이 무슨 건축상으로도 상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실제로 보니까 정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받았거든요. 이제 기자회견실로 가볼게요. 여기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회견실 앞쪽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약간 좀 기자회견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약간 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기자회견장을 드디어 들어가 봤는데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분주한 기자분들의 타자 소리를 들으니까 신기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기자회견 단상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이 앞에 서서 많은 카메라들과 조명들 그리고 기자분들을 보니 자리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자리의 무게를 다른 정치인분들도 생각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지금 허은하 의원님 의원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허은하 의원님의 트레이드 마크 이게 보이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자유, 공정, 혁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허은하 의원님 의원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3대 의원 이상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3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의원 이상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의원님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셔서 제가 기자회견실이나 이런 데서 브리핑 하시는 것도 자주 보고 의원님을 평소에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의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도 기자회견실에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좀 중압감이 굉장할 것 같은데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 엄청 떨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떤다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이 논평에 맞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늘 아쉬웠는데 좀 칭찬해주는 그런 응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네네. 한번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저는 청소년의 인권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입법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했을 때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게임 중독이 증가했다라는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컨텐츠증후원에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게임 중독으로 이어지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자체보다 이용자의 외적 환경과 내적 심리 요인에 달려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국 질문하셨던 것처럼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 중독이 증가했다라는
어떤 것은 아직은 나온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셧다운제는 폐지가 됐어요. 저는 자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을 했고, 다만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게임 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게임을 못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거는 진행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법안을 할 때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바로 게임 과몰입하고 중독은 구분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모두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중독은 아니라는 거죠.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강제적인 조치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계도 기간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칭찬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후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연계 지으면 소년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셧다운제를 할 때도 그냥 뭐 주변 환경만 보고 나서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보면서 이제 법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그 죄를 짓는 친구들이 생겨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2021년도에 그 소년 보홀 관찰 대상 그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의 약 3배를 기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현재 청소년 교정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을 만든다라는 것은 처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이라 국민보호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촉범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현실화를 가져야 되고 지금 저희가 연령 기준 하향 관련해서 계속 주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노력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소년원의 생활실을 소규모화하고 또 뭐 소년 분류 심사원을 확충하고 소년 보호 처분을 개선하고 소년 교도소 교정과 교화를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함께 정책적으로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다. 그래야 고민하시는 지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더 많이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보니까 그 상습법이라던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전과자의 어떤 증가와는 그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시대상을 좀 맞춰서 좀 변화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항상 이제 미래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할수록 신난다. 자주 오세요.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중요시 여기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제청소년정치참여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고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예측 가능한 공정의 사다리를 회복해야 된다.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입법으로 가능한 게 있다면 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취약계층의 어떤 교육 지원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외라던가 그렇게 많은 학원들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어느 마을, 어느 동네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공부하는 교육 환경도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러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런이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든지 간에
강남에서 교육받는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온라인으로 개방해 주시고 뭐 그런 것들 하시면서 이 교육 지원 강화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공부를 좋아하는데 몰라서 공부 못할 수도 있고, 환경은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부모가 누구든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든. 그래서 전 교육 지원 강화하는 데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커서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니까, 취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이렇게 예측된 사다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줘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싶고, 인권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분들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의원님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암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 이상목 의원님이 성인이 돼서 정치인이 됐을 때도 저 허은하 의원이 변하지 않고 내가 그때 봤던 장점을 살렸구나 라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 사는 쿠폰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이 쿠폰을 들고 오면. 네, 오늘 하루 동안 국회를 둘러보았는데요. 허은하 의원님을 하루 동안 만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권, 그리고 소년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청소년 분들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더 사회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